안녕하십니까. 수어단문해설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랑귀, 어림없다, 겸하다 세 표현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녀는 이건 바보라는 수화입니다. 바보. 이제 바보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이제 수어로 했을 때 누가 이제 바보다, 멍청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하고 한국어가 갖고 있는 느낌하고는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가 사실 욕이라기보다도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제 수어에서는 이제 바보라고 돼 있어요. 바보. 그러면 이 바보가 이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고, 요거보다 또 심한 바보는 이렇게도 써요.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보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쓰긴 하는데, 이 바보 개념이 진짜 바보라는, 우리가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등급 좀 낮은 표현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야. 뭐냐면 나쁜 친구,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그리고 코가 크면 좋다라는 거고, 이게 코가 짧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쁘다, 나쁜 친구들.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나쁘다라는 부분이 수어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나쁘다라는 거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도 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나빠요라고 물어보면 이게 더 나쁘다라고 해요. 이거는 덜 나쁘다라고 해요. 표현이. 근데 한편으로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하나 나쁘니까 이게 네 개 나쁘니까 이게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요 표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못된 놈, 나쁜 놈, 악당 요 개념을 써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약간 이제 뭐 조금 잘못하니 떼끼놈 하는 요 정도의 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낮은 등급의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못된 놈, 악당 요 개념으로 좀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쓰냐? 사람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쓰고 물건 개념에 나쁘다 할 때는 이걸 씁니다. 질이 나쁜 거, 허접한 거, 뭐 짝퉁,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요거는 정말 악당, 못된 거 이런 개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혀가 눌리는 거예요. 혀가 눌리면 이렇게 한다는 거는 화려한 말로 뭔가 속인다라는 거예요. 현란한 말로 뭐 이렇게 다 해줄게 이거 엄청 좋아 막 내가 엄청 부자 될 수 있어 막 그러한 말로 얘기한다라는 게 보통 사기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전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써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이 막 이게 좋아라고 막 하면은 피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거에 솔깃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약간 팔랑귀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쁜 지금 막 야 그거 투자하면 엄청 좋대.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귀를 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혹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비슷한 표현이 목을 잡고 이렇게 당기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뭔가 내가 투자한 게 있어서 잘못되게 가더라도 할 수 없이 내가 억지로 끌려가 뭐 그런 식의 표현할 때 이렇게 약간 매어간다라는 표현이고 귀로 하면은 그 말이 그럴듯하게 되니까 넘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어림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좀 각각을 보겠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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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이게 뭐냐면 월이랑 개월입니다. 이게 2개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내는데 돈 내는 개념이 이제 여긴 요걸 썼어요. 두 번째 어떤 표현이면 월하고 이렇게 내는 경우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용료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빚을 갚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빚을 갚는 걸 또 어떻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세워서 하면은 월하고 하면 이게 할부, 카드에서 할부를 했어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빚에 대한 부분이에요. 먼저 땡겨 썼잖아요. 빚이잖아요. 그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해서 할부 개념 쓰고 그 다음에 월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 있습니다. 돈을 내는 거죠. 어떻게 쓰면 이거는 빚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얼마만 해가지고 월 전기세를 사용한 만큼 내는 개념은 이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특이하게 월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일정 부분씩 나간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월세예요. 그런데 집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제 한국어는 뭐냐면 약간 이 썩은 집을 그 썩은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수화에서는 뭐냐면 이게 어떤 물건이냐 집이다. 그 다음에 이게 썩었어. 항상 이제 뒤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표현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한국어는 낡은 집 쓰지만 수화에서는 집하고 이게 낡았어 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썩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자체가 어떤 무가 약간 썩어 골아 문드러지는 걸 표현해요. 썩은 거. 그래서 썩다라는 표현이 이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낡았다, 뭐 중고차 그런 부분도 쓰는데 만약 자동차로 쓸 때는 차긴 차인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썩었으니까 녹슬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차 상태가 어떻게 뭐 녹이 슬어가지고 해가지고 다 구멍 나고 이 정도면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바닥을 긁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기스가 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중고차 하면서 이 중고차를 쓰면 차인데 이거 됐다고 그러면 기스가 많이 난 차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녹이 슬고 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집에다가 이거 쓰니까 뭐냐면 집이 멀쩡한 게 아니라 뭔가 사갖고 뭐 이렇게 뭐 천장도 좀 내려앉고 막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내가 달달이 돈을 내면서 이렇게 썩은 집에 여기서 있고 살라고 여기서 머물러 살라고 자, 그 다음 이 표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말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10이고 이 동그라미 하나, 이 동그라미 지금 100, 이건 1000, 만인데 말백 하면은 어떤 이치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된다라는 거고 논리적이라는 거. 말백.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말이라는 표현하고 백하고 합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백을 하던 게 어떤 숫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 때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써요. 백화점이나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하면 말백,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림없어. 이런 표현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치가 맞지가 않아.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겸하다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 자, 근데 촬영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현이 어떤 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이 영상을 찍는다라는 표현이 이것도. 그래서 이거 곧 하면은 이건 좀 큰 곳, 방송국 개념을 써요. 이거 곧.
또는 이렇게 하더라도 요건 좀 큰 거고, 그럼 요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웹캠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동작을 썼었어요. 웹캠. 그래서 컴퓨터에서 웹캠으로 이렇게 대화하든지 조그만 부분으로 영상으로 한다 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정식 큰 카메라 개념이고 요거는 좀 작은 카메라 개념이에요. 그렇게 쓰다가 일반적으로 방송국이 아닌 일반적인 촬영이다.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고 적당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리를 상징하고 그 위에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웹캠보다 좀 큰 카메라, 완전히 전문가급은 아니지만 그런 카메라로 돌리니까 찍는 것과, 그리고 자,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가 원래 뭐냐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원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또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세 가지가 계속 있다가 한편으로 시간 지나면서 그리고가 이게 다시라는 거하고 이제 굉장히 헷갈리다 보니까 그리고라는 의미에서는 수화를 더욱이라는 걸 해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다시 한다 수화를 이렇게 하면 그리고가 아니라 다시 해주세요. 수화하면 수화를 다시 해주세요. 두 번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쓰고, 추가적 또는 그리고라는 추가라의 의미할 때는 추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촬영하고 또, 자, 요걸 뭐냐면 이게 가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하는데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클립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편집한다를 이렇게 써요. 편집.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자, 이게 겸하다예요. 둘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도 있고, 이 겸하다 있고, 이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업계는 책임, 뭔가를 맡았다라는 거니까 어떤 직책 두 군데를 내가 맡았다. 보통 장급의 개념을 두 개를 맡았다라는 부분 이렇게 쓰고, 일을 투잡을 떼우면 투잡힌다 하면서 이런 식 표현해요.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 조직 안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둘 다 해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배반 개념을 씁니다. 배반. 배신은 요게 이제 뱀을 뜻해서 뱀에 물렸다. 그래서 배신 개념 쓰고 어쨌든 배반. 그래서 두 개 하면 두 일을 겸한다. 요즘 식당 같으면 1인 식당이 많잖아요. 뭐 보내는 것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하면 다 겸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촬영과 편집 둘 다 겸해서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할 수 있다. 촬영, 편집 난 다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팔랑귀, 어림없다, 겸하다 세 표현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